좀만 일찍 끝낼게요. 오늘 아마도, 예, 속도가 속도 뒤에 문제 조금만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내용 좀 봅시다. 이 속도, 가속도, 이 단원이요. 이 단원이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처음부터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아쉽네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할게요. 하고 숙제를 제가 적당히 좀 내줄게요. 속도 가속도 말고 일단은 스칼라랑 벡터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써보시죠 한번. 네. 스칼라가 뭔지 벡터가 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야, 주연아, 선생님 오늘 확동 못하겠다. 뭐 부충 한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해줄게, 알았지? 잠깐만 휴관 공지 좀 할게. 일찍 해줘야지 안 오니까. 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일단 왔으니까 수업을 좀 하는 거고요. 네, 해볼게요. 스칼라 벡터가 뭐냐? 기하 단어에서 배우는 벡터가 이거냐? 그럼 맞긴 한데, 실제로 벡터라는 건 어떤, 들어보세요. 기하 배우는 친구들이 벡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원래 벡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벡터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벡터라는 거는 크기랑 방향성을 모두 갖고 있는 애들 통틀어서 말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통틀어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하에서 배우는 벡터도 크기와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크기랑 방향성 모두 갖고 있는 그러한 지표들은 싹 다 벡터 지표라고 부르거든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애예요. 방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칼라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스칼라의 대표 주자가 자 이제 뭐 키, 몸무게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들어보세요. 너는 키가 몇이니? 했는데 어떤 애가 저는 마이너스 120cm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에휴. 네, 어쨌든
나 확 통듣는데 진짜 아픈가 하고 보고 간 것 같은데. 어휴, 진짜. 예. 뭐 어쨌든. 근데 들어보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몸무게 물어볼 때 너 몸무게가 몇이니? 물어보면 저 마이너스 200kg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 스칼라가 될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크기만 있다이고 이제 벡터 크기와 방향이 있는 애들은 그럼 어떤 애들이냐? 얘네들은 기준이 있어요. 0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막 0의 왼쪽은 음수가 나오고 오른쪽은 뭐 양수가 나오고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음과 양을 나눌 수 있는 애들 정도를 하면은 이게 벡터예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0의 왼쪽은 이라고 했죠. 0의 오른쪽은 이라고 했죠. 왼쪽 오른쪽 방향을 따질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이제 벡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온도 같은 경우도 벡터 값이 사실 맞죠. 왜냐면 온도는 영하가 있거든요. 그쵸? 0도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제 위아래가 있죠. 0도 기준점을 잡은 게 아마 물이 어느 온도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알고는 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배우는 수직선도 벡터예요. 왜냐하면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 정해져 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보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스칼라보다 벡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자동차만 해도 만약에 자동차 공이라고 할게요. 공이 만약에 이렇게 찍혀 있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3지점인데 찍혀 있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m/s의 속력으로 이제 이런 속도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속도를 V라고 쓰거든요. 가고 있다 하면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왼쪽으로 2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딱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이 아이가 3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사진 찍었으니까 이 순간은 3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아는 건데 그 말을 해주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현재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사진이 찍힌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되었어요? 네. 얘가 만약에 플러스 2m/s였다면은 일로 가는 게 찍힌 거죠. 이렇게 가던 게 찍힌 거죠. 그쵸? 오른쪽으로 가던 게. 좀 더 약간 다른 의미로 하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로 이 아이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애들이 벡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아휴, 답답하다 쟤네.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입니다. 위쪽이 양수, 아래쪽이 음수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누군가는 나는 뭐 오른쪽을 음수로 하고 싶은데 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데 불편하겠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찌되었든 이게 이제 스칼라 벡터 이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벡터라는 지표를 나타내는 어떤 용어가 따로 있어요. 위치. 원래 변위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위치만 쓸게요. 위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는 벡터 지표입니다. 벡터 지표라고 써져 있는 얘네들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위치랑 같은 레벨인데 스칼라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예요. 이해하셨죠? 이동거리고요. 속도랑 같은 레벨인데 스칼라에 해당되는 아이는 속력이에요. 가속도랑 같이 해당되는 아이는 가속력이고요. 일부러 제가 좀 띄워놨거든요, 여기를.
좀 더 쓸 게 있어서 띄워놨습니다. 알았죠? 안 띄워놓으셨다면 왼쪽에 쓰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이름들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음수가 없어요. 자, 그 중에 속력이 얼마니? 그랬는데 마이너스 10이요. 이러면 낫지. 이거랑 똑같죠. 키가 마이너스 100cm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하지만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해했죠? 속도를 통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기호를 볼까요? 위치는 주로 x나 h를 쓰거든요. 왜 x나 h를 쓰냐면은 x 혹은 h를 쓰는데 이유가 뭐냐? 자, 내 가로축을 움직인다 치자. 그러면은 우리 가로축의 대명사가 x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x 위치가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라 치자. 그럼 그 친구 x 위치가 어디니? 그럼 3이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x 위치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데 x를 쓰고요. h는 세로인데 아니 쌤 세로는 y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y도 쓰는데 주로 h를 쓰고 h가 이제 높이라는 느낌이라서 주로 h를 써요. 얘네 모두 정의역이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x하고 2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 있냐? 2초일 때 여기에서의 위치가 어디야? 를 물어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2초일 때 어디야? 일단 이 속도 가속도 단어는 정의역을 무조건 t로 쓰는데요. 그러한 이런 디테일한 이유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원래 이게 좀 약간의 열정을 담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진짜. 네, 쉽지 않네요. 매가리 없이 그냥 수업을 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긴 한데 예, 아파서 어떻게 안 되겠네. 제가 원래 아파도 수업 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예, 굉장히 좀 약간 네, 안 좋네요. 네. 네, 가봅시다. 네.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h3 이러면은 뭔 소리냐? 높이가 3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3초일 때 높이가 3초일 때 높이야 라는 거예요. 이제 x2 한 다음에 이게 10 이런 뭔 소리예요? 2초일 때 x의 위치가 10이야. 2초일 때 위치가 10이야 라는 거죠. 자, 2초일 때 위치가 10인 건 알았어요. 2초인 순간 사진을 빨리 찍어서 위치가 10인 건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뭘 몰라요? 현재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사진을 찍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h3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지면으로부터 여기 지면이 0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2 쪽에 위치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떨어지고 있나 봐요. 아니지?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이해하셨죠? 자, 속도는 기호를 뭘로 쓰냐면은 v를 씁니다. 얘도 역시 t에 대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v3 이러면은 3초일 때 속도는 얼마니? 물어보는 거예요. 속도를 왜 v를 쓰냐면요. velocity의 약자예요. 네, 속도가 영어로 velocity래요. 그 차 중에 국산 스포츠형 차로서 잘 안 팔리는 차가 벨로스트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지은 차예요. 자, 속력은 잠깐 막간에 하면 속력은 S예요. S라는 기호를 씁니다. 얘도 T에 대한 식이겠지만 S라고만 쓸게요. 속력은 그냥 스피드예요. 네, 스피드 아시겠죠? S는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건 여기 오른쪽 벡터만 중요합니다. 알았죠? 가속도는 이제 A를 씁니다. 왜 A냐? 이제 가속하다라는 뜻이 이제 accelerate가 이제 가속하다 이런 동사형이고요. acceleration이겠죠, 그러면? 네. 가속도입니다. 알았죠? 그 자동차의 페달 중에 엑셀이 있죠? 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페달 밟으면 자동차가 가속되는 거죠. 가속이 뭐냐?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관계를 미리 말씀드리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얘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원래 할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빡세게 설명을 하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했거든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알려드린 내용 있죠.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립니다. 일단 또 해볼게요. 속력은 사실 누구냐면요. 속도의 크기예요. 예, 속도의 크기입니다. 쌤, 속도의 크기가 뭔 소리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지표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우리는 그 지표를 절대값 안에 넣으면 돼요. 이제 벡터를 좀 배워본 애들은 기억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의 속도로 가고 있대요. 이 속도의 크기를 구해줘. 그러면은 이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2입니다. 이 친구의 속력은 2예요. 이해하셨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떼고 숫자만이라고 기억하셔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는 미적분 2에서는 그딴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절대값 안에 넣으면 된다. 절대값이 방향은 지우고 크기만 내뱉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함수다. 그런 기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고요. 가속력은 가속도의 크기죠. 됐죠? 네, 가속력은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예. 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은 이제 되는 거고, 이동거리만 좀 약간 보면은 이래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어떤 물체가 0초에서 0이었는데요. 예, 자, 2초에서 위치가 4가 되었대요. 미녀가 이동거리가 얼마일까? 네, 아닙니다. 예,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자, 왜일까요? 이 공이 이렇게만 왔다, 0초부터 2초까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4가 맞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공이 0초부터 2초인데, 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도착했다 하면은 몰라요. 제가 말했죠. 얘는 그냥 순간 사진만 찍은 거예요. 0초일 때 사진, 2초일 때 사진만 찍은 겁니다. 얘가 어떠한 경로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면 그 경로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써야죠, 미녀가. 넌 몰랐잖아, 방금. 그러니까 딱 0초일 때 위치, 2초일 때 위치만으로는 이동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경로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로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경로를 알려드릴게요. 0초일 때 0이었다가 1초일 때 마이너스 2였다가 2초일 때 4인데 얘가 이렇게 이동했대요. 어디 뭐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더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만 이동했다 합니다. 다시 민혁이에게 질문할게요.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8이에요, 8. 네, 이 갔다가 왔으니까요, 그렇죠? 이동거리는 8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이 길이를 몽땅 다 더한다. 꼭 보시면 되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식이 있는데 내가 위치식이래요. 위치예요, 위치. X 위치.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더라. 자, 1초일 때 마이너스 2, 자, 2초일 때 4라고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민호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0초부터 2초까지 이 물체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민혁의 머릿속은 지금 얘를 막 길이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아니죠. 자, 보세요. 시간이죠. 얘는 위치만 찍힌 거죠, 위치. 어쨌든 0초부터 1초까지는 0 위치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냥 쭉 온 거죠. 0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0에서 마이너스 2로 온 거죠. 1초에서 2초는요, 마이너스 2에서 어쨌든 4로 온 거죠. 0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니까 이동거리 8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래프형으로 그려놓은 거죠. 이 친구를 그래프형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뭘 따져야 되냐면 0초일 때 0이었네? 1초까지 그냥 뒤로 쭉 가네? 1초까지 그냥 뒤로 쭉 가네? 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 2.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1로 오는 거네? 그럼 마이부터 4까지 6, 두 개 더하면 8.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좀 헷갈리신다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볼 건데,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를 줬을 때 0에서 1초까지 내려가기만 하네. 그쪽으로 쭉 어디까지 갔어? 마이까지. 마이에서 4까지는 쭉 올라가기만 하네. 어디까지 갔어? 4까지니까 6 갔네. 아, 2 갔고 6 갔네. 이런 식으로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뭐 내려가는 거 총합해주면 위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공의 움직임만 보이는 거지 뭔가 시간이 안 보이기 때문이고, 여기가 시간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그 위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게 하거든요. 여기는 1차원만 보이지만 시간이 추가되면서 2차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어려우시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t, 왜 이제 정역을 t로 써야 되며, 왜 n을 미분하면 이제 속도이고 가속도이며, 그 다음에 왜 이걸 배우며 등등등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왜 물리도 아닌데 배워야 되며 등등등을 얘기해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네. 오늘은 숙제를 좀 드릴 테니까 숙제만 좀 받아가세요. 조금만 뽑아 드릴게요. 알았죠? 야, 내가 힘이 없다고 마지막 걸 대충 들으면 조금 서운하다. 알았지?